몰입, 학년문 교수 지음. 몰입은 한마디로 여러가지 활동에 분산된 관심과 에너지를 중요한 곳에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하는 것이다. 가장 흔하게 몰입을 경험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다. 특히 수학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받아들고 열심히 풀다 보면 어느새 종료 시간이 다 되어 당황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시험지를 받아쓴 순간부터 제출할 때까지 문제를 푸는 데 몰입한 나머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중대한 순간 혹은 위기 상황에 몰입을 경험한다. 몰입을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경우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다. 이런 상황은 전쟁터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전투를 하는 동안 병사들의 몰입을 쉽게 경험하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다음은 어느 전쟁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한 병사의 이야기다. 총탄이 pit받친 전투 속에서 저것도 있고 부모도 있고 전우도 있고 오로지 적과 나만을 생각할 때 비로소는 군인이 된다. 프로 선수들도 경기 중에 고도의 몰입을 경험하는데 스포츠에서의 몰입을 더 좋은 일이라고 부른다. 축구 황제 펠레는 한 인터뷰에서 축구 경기에 완전히 몰입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한참을 뛰었는데도 몸이 고요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항목경이라고 할까? 공을 몰고 상대팀 선수가 팀은 모든 선수들이 한꺼번에 방어해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카레에서 아이톤 세나도 1988년 그랑프리 경주에서 우승한 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경기 도중 갑자기 남들을 앞서 나가기 시작하다 내 의지가 아니라 본능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분명히 내 한계를 넘어섰는데도 저는 힘이 안 들었어요. 몰입은 과학이나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로버트 루트 번 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에서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로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음악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프랑스의 조각가 루이스 부르주아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스페인의 천재가 파블로 피카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당신들은 보고 있어도 보고 있지 않다. 그저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포용적인 것에 배우에 숨어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으라. 그런가 하면 스포츠 분야의 코치들은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선수들의 기량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몰입한다. 다음은 2005년 10월 31일자 한겨레 신문의 금메달 비결 거미두른 건 손 아닌 머리 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를 해보다. 천재란 강렬한 인내자다. 단 하나밖에 없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결국 중도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이상무 펜싱 여자 폴라레 국가대표팀 코치. 생각하는 펜싱 바로 그것이었다. 10월 14일
도일 라프라치에게 에서 날아온 낭보. 한국 여자 플레라 팀의 세계대회 단체전 금메달 쾌거의 배경에는 바로 싱킹이었다. 이처럼 문제를 설정하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몰입적 사고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다. 내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활동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는 것은 그 활동과 관련해 활성화된 시냅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활동에 숙련될수록 시냅스가 많아지므로 숙련도가 높아지면 몰입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집중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생각이 의식해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산만한 상태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아무런 방황 없이 떠오르는 상태를 몰입도 0%로 하실 때 목표로 하는 활동에 의식이 100% 점유되어 있는 상태를 몰입도 100%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정의하면 100분의 시간 동안 의식이 순전히 그 생각으로만 점유된 시간의 합이 70분이라 했을 때 그 몰입도를 70%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그 범위는 아주 넓을 수도 있고 아주 좁은 영역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 여기서 몰입 강도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몰입 강도란 몰입도를 생각하는 주제의 범위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몰입 강도는 몰입도에 비례하고 생각하는 주제의 범위에 반비례한다. 한마디로 생각하는 주제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몰입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몰입의 효과를 보려면 몰입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입 강도를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돋보기를 햇빛에 보면 종이를 태울 수 있는데 이때 햇빛을 보는 초점을 명제에 접을수록 효과가 강력하다. 몰입하는 대상을 범위를 좁혀서 면적이 좁을수록 효과가 강력하다. 몰입하는 대상의 범위를 좁혀서 몰입 강도를 올리는 것은 이 초점의 면적을 줄인 것과 같다. 즉, 몰입하는 대상이 적을수록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가령 시험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 어지간해서는 몰입 강도를 올리기 어렵다. 몰입 강도를 올리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방식을 택한다. 한 과목을 끝낼 때까지 몇 개월 동안 그 과목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 몰입 강도를 올리고 몰입의 효과도 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라커는 효과적인 지식 근로자는 자기와 맡은 일보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근로한다 고 말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서 방해받지 않는 연속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높은 몰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연속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몰입의 개념을 업무나 학습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의 핵심이다.
그러면 왜 몰입도가 올라가야 효과적일까? 몰입도를 올린다는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의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우리 뇌의 시냅스를 통해 살펴보자. 시냅스는 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감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가령 야구를 할 때 몰입도가 낮으면 시냅스가 적게 활성화되어 마치 성능이 낮은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의 방향에 대한 계산 결과가 불완전하고 부정하일 수밖에 없다. 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지나가 버린다. 적은 양의 시냅스가 작동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게 발생해 재미를 보려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뿐이다. 반면 몰입도가 높아보다 많은 양의 시냅스가 활성화되면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완전하고 정확해진다. 투수가 던진 공이 천천히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야구공이 축구공만큼이나 크게 보인다. 그래서 야구공만으로 공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 많은 양의 시냅스가 작용하여 자극이 커지기 때문에 성공하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실패하면 큰 아쉬움을 남긴 채 야구를 즐기게 된다. 작가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이다.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되어 적절한 표현, 소재, 아이디어, 구성 등이 필요할 때 즉시 떠오른다.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때에도 관련 시냅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난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시냅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내용이 의식과 의식 근처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득한 모든 지식과 경험의 정보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우리가 발휘하는 모든 능력이나 기량은 전부 장기 기억 데이터베이스에 인출된 것이다. 문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인출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정보는 아무리 끄집어 내려가도 있어도 인출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정보는 인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학창시절 같은 반이었던 동생을 만났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장기 기억에는 분명히 저장되어 있지만 인출이 안 되는 것이다. 필요라는 정보를 장기 기억에서 의식과 의식 가까운 곳으로 끌어올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이라도 할 수 있다. 어떤 정보가 의식과 의식 근처에 있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억을 자극기억이라 하는데 그의 용량은 대단히 작다. 장기 기억을 큰 호수에 비유한다면 그 기억은 커다란 물웅덩이에 비유할 수 있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장기 기억은 하드디스크, 자학 기억은 캐시 메모리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장기 기억은 잠재는 능력, 자금은 기억의 순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어느 구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기억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정보들이 즉흥적으로 의식의 근처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몰입도를 높이는 것은 마치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괴롭다. 특히 창작 활동의 경우 높은 몰입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화가들도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림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일상에서 창의력의 세계로 들어가기까지는 대입관을 통과하는 것은 진통을 겪게 된다. 다음은 양자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프라민 다이슨의 몰입의 진압 장벽에 대한 이야기다. 글쎄요, 일종의 투쟁이라고나 할까요?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첫 페이지를 쓰기 위해 일주일 동안 죽이라고 매달리기도 하죠. 정말 피와 눈물의 땀이라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군요. 무언가 훌륭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희망을 갖고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하고 자연스러운 몰입이 시작될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밀어붙이고 강요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몰입에 들어가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높은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순수한 고통이 따릅니다. 일단 몰입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높은 산에 올라가 산등성이를 타는 것처럼 일이 쉬워진다. 그런데 만약 힘들게 몰입도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방해 요인이 생기면 올라가던 몰입도가 다시 내려가게 된다. 이는 힘들게 산에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내려간 지점부터 다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산의 정상에 오르기가 더 힘들어진다. 간섭이 많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몰입도를 올리기 힘들다. 정상 정복을 목표로 산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 만성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닌 최악의 상태에 빠진다. 일을 한다고 앉아있긴 하는데 이렇게 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점수는 즐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재미를 찾게 된다. 높은 몰입도를 추구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몰입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 시간에 따른 몰입도를 살펴보자. 그림 3에서는 8시간의 하루 7시간 동안 낮은 몰입도, 중간 몰입도, 높은 몰입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세 가지 경우를 보여준다. 이때 시간에 따른 몰입도는 기울기가 길수록 가파른 산을 오르내린다. 몰입도가 높은 상태를 만들려면 힘든 시간을 가장 오랫동안 견뎌야 하는 것이다. 반면 낮은 몰입도는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되므로 처음 조금만 힘든 시간을 보내면 된다. 몰입도의 축과 시간의 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면적이 업무의 양과 질을 고려한 기량을 나타낸다고 하면 당연히 높은 몰입도를 유지할 때 업무의 기량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몰입도가 높은 만큼 일에 대한 흥미도 더 커진다. 이와 또한 잦은 방해로 몰입도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반면 그림 5는 하루 7시간 동안 높은 몰입도를 방해받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5의 경우 잔입 장벽을 넘겨 몰입도를 올리는 괴로운 과정을 처음 한 번만 겪으면 되지만 그림 4의 경우에는 무려 5번이나 이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루의 상당 시간을 결함쓰게 보내고 있다고 일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진다. 끝.